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월 15일 서울고 총동창회에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서울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앞으로 우리 총동창회를 이끌어 나갈 31대 총동창회장으로 30회 김영준 신임회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2024년 깨부책 학당 첫 출연자는 김영준 신임회장입니다. 서울고 총동창회를 이끌어 나갈 포부 그리고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제 소감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서울고등학교의 총동창회장이라는 직책은 누구한테나 아주 정말 큰 영광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영광보다는 사실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더 먼저 다가옵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만은 여태 우리 그 동문회가 그동안에 쌓아온 연륜이 있고 또 앞서 선배님들께서 해놓으신 그 업적들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또 동문 여러분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뭐 부끄럽지 않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용기도 가져봅니다. 이번에 취임사에서 4가지 목표를 제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동문 모두가 참여를 해서 함께 이끌어 나가는 총동창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내후년에 80주년을 맞이하거든요. 네. 그 사이에 해방 이후에 설립된 고등학교다라고 해서 약간 연륜이 좀 짧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80주년이 되고 또 총 그 졸업한 동문회 숫자도 이제 5만 명을 이제 넘어섰거든요. 5만 명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역사나 규모 이런 면에서도 전혀 뭐 아쉬움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네. 또 특히나 80주년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가 또 동문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는 입시제도의 그 변화의 여파를 어느 학교보다 사실은 이제 강하게 겪은 학교고, 또 캠퍼스도 경희궁에서 이쪽 서초동으로 이전을 했고, 네. 뭐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변화로 인해서 학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도 세대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의 선배들 세대에서는 학교에 대한 정말 무정량의 그 사랑과 자부심, 네. 이런 게 있어서 몇몇 분들이 앞서서 이렇게 이끌고 나가면 자연히 다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같이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른바 추첨 세대들은 그 학생들이 상당히 다양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 대한 인식, 또 동문에 대한 그 관심,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요. 네. 특히나 X세대와 MZ세대 뭐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이들의 그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전 세대들하고는 사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뭐 세대 간의 단절, 갈등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동문회가 네. 그런 그 세대 간의 뭐 갈등, 격차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그 뭔가를 공유한다는 그 유대감,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쉽게 알 수 있고, 또 그런 바탕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단합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도 큰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 바로 이 동창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데는 거의 이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누구는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동창들하고 좀 많이 이렇게 소원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열심히 그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종교에서도 왜 그 냉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동문회에서 좀 멀어진 동창회, 총동창회나 뭐 이런 또 자기 동기들하고도 좀 멀어져 있는 그런 동문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밀고 나가는, 그전에는 이끌고 나가는 동문회였다면 이제 함께 밀고 나가는 동문회로 바꿔야 되겠다.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저 이제 최근에 선배님들을 좀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대도 좀 다르고, 뭐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떤 한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그 유대감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서초동에 이제 교정을이라는 어떤 공간을 공유하는 사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왠지 모르게 저보다 한참 대선배님이시지만 뭔가 좀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아무래도 그런 말씀하신 세대 간의 그런 간극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되는 건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을 보면은 사실 거의 뭐 끌려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좋구나.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얘기도 그렇죠. 들어보고, 예.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좋구나라고 하면서 나갔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나와볼래? 라고 주변에서 권유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렇죠. 좀 불편하다. 아직, 혹시 뭐 일도 바쁘고, 이렇게 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저 30, 40대 이렇게 한참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예. 때는 자연히 이제 이 동창회나 요런 데 그 좀 소원해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은퇴할 때가 되고 50대 접어들면은 이제 뭐 수구초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 찾고 예.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건 분명하죠. 네. 그런데 그 참여가 꼭 뭐 나이가 좀 들어서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같이 그런 그 유대 관계를 가지고 함께 협력한다 그러면 모두한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까요? 예, 동창회 참여라는 것이 뭐 이렇게 강제로 막 끌어낸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디까지나 이건 또 선배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우리 그 동창회에도 이 직역별, 또 지역별, 동호회별, 이런 그 여러 모임들이, 소모임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건회, 건축인들의 모임이다 예. 그러면은 새로 건설 분야에 그 참입하는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연히 서로 그 알기가 쉬워지니까 그렇죠. 그런 직역별 또 지역별 동호회 또 뭐 이런 곳에서 새로운 동문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그 참여시키고, 네. 또 그동안에 자기 동기 뭐 친하게 지내지만 그 친구는 동창회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한 사람 더 이렇게 이끌어오는 그런 그 방식으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그 상부상조하는 동창회와 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였나요? 물론이지요. 뭐 여러 그 동호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각 그 동기회별로는 대부분 그 카카오톡의 그 단톡방, 단톡방이. 거기도 있고 밴드도 많이 쓰고 있고 이러는데,
내 동기고 정말 나랑은 친하게 잘 지내는데 그 단톡방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네. 그 친구들을 한 명씩이라도 의무적으로 기존의 멤버들이 네. 한 명씩이라도 더 가입을 시켜서 네. 그분들을 이제 그를 통해서 뭐 공지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뭐 친목도 다지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우선 쓰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전임 그 신현호 회장께서 아주 역점을 두어서 하신 일인데, 지방 지부, 거기도 총동창 회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예, 지부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서울서 총동창 회장이 온다, 뭐 회장단이 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좀 모이시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세 번째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부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동문들의 기본적인 의무겠지요. 네. 예, 그리고 이 학교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그 재학생들이 보다 나은 성장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그 동문회가 해야 되는, 동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는 이 서초동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라는 이제 명확한 주어진 여건 때문에 네. 과연 우리 학교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 어디쯤에 좌표가 어디쯤인지 그것을 먼저 한번 확인을 냉철하게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더 학교가 좋아지고 더 좋은 평판을 얻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겠느냐라는 네. 부분을 이제 연구해보자는 것이지요. 네. 이게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좌표가 확인이 되어야 이제 발전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일이 과연 어느 정도나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조금 불투명한 점들은 있습니다. 학교 제도, 또 학교의 입장, 또 국가의 방침,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충돌을 한다거나 그런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동창회가 어디까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방안들을 한번 잘 찾아서 추진을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동창회가 그러니까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은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야구 같은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인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인왕장학회라고 장학회요. 예, 아주 큰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상당히 정말 이 조창환 이사장님께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 또 교직원들에게 다른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큰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이런 어떤 장학 사업,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꼭 장학금 지원 사업 말고도 다른 방법에서 이 학교 환경을 조금 더 잘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또 그래서 우리 멘토링 분과위원이라고 있거든요, 총동창회에. 네네. 예,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진로 지도도 해주고, 또 다양한
다양한 시각과 세계관을 좀 심어주는 네.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고요. 또 이것은 뭐 관계 전문가나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연구를 이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동문들이 어떤 활약을 하고 동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 역사와 전통에 많이 좌우되는 건 분명한데 네. 지금 학교가 정말 서울고등학교가 과거의 명성 그대로 지금도 최고의 학교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동문들도 졸업생들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게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자신에 대한 평판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학교 발전을 이끌어 가야 네.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하셨던 비전이 이제 총동창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하셨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 동창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동문들의 기여에 의해서 이제 존립하고 활동해 나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동문들께서 동창회에 많이 뭐 기부도 하시고 회비도 많이 내시고 또 회지에 광고도 해주시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네. 언제까지나 동창회가 동문들한테 안 좋게 말하면 맨날 손을 벌리는 그런 것은 조금 이제 지양을 하고 네. 독자적으로 무슨 재정을 좀 확충해 나간다든가 네. 또 저기를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십시일반으로 이제 활동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려면 자연히 뭐 시대에 뒤처진 사업이라든가 또 효과성이 좀 불분명한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도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얻어나가는 그런 동문회를 지향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은 좀 재고해 봐야겠다라고 염두에 두셨던 게 있나요? 뭐 여러 가지를 놓고 그 효과를 이제 지금 많이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딱히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선배님들을 만나 뵈면은 이게 고등학교에 대한 그 사랑이 좀 남다르신 그런 그 느낌을 되게 저도 많이 받았는데 그 취임사에서 언급하셨듯이 이제 개교 80주년을 지금 딱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생각하면 좀 먼 미래일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세월이 워낙 빨리 가다 보니까 금방이죠, 뭐. 예. 네. 그리고 또 곧 있으면 이제 100주년이 돼버린다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예, 그거를 위해서 지금 동창회가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있나요? 80주년이다 그러면 상당히 좀 70주년하고도 또 느낌이 상당히 많이 네. 달라요. 예. 그리고 100주년을 20년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네. 80주년을 계기로 해서 뭔가 그야말로 획기적인 학교 발전 방향, 또 동문들의 발전, 뭐 결합, 뭐 또 단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돼 있는데 네. 80주년을 맞이하는 것이 그 해가 돼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금년은 기획 단계, 기획의 시간, 내년은 준비, 네. 그리고 후년은 실행 이런 쪽으로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정해놓고 후임 총동창 회장들 차차기가 다 선출이 돼 있으니까 네. 후임 총동창회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해서 80주년을 아주 알차게 맞이하고 그래서
더 멋진 100주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만드는 남은 20년을요. 네. 그런 생각으로 80주년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총동창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이제 주요 위원들이 이제 동창회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해에 동창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맡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대물림식으로 내려오는 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다양한 기수에서 동창회가 구성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 우리 그 총동창회는 좀 독특하게 차기 총동창회장과 차차기 총동창회장을 미리미리 이렇게 선출을 해놓고 미리요. 예. 그래서 때로는 현 총동창회장의 대신 일이 있을 경우는 대신하기도 하고 또 항상 같이 그렇군요. 운영이나 이런 쪽에 같이 관여를 하게 함으로써 갑자기 뭐 1년 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취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네. 차차기 회장 시절부터 계속 아. 그런 운영 쪽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 뭘 조금 배우게 되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뭐 1월 15일부터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예. 이미 몇 년 전부터 동창회에 계속 관여를 해 오셨고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군요. 예. 준비된 회장님이신 거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현 회장하고 차차기 회장들이 사실 주기적으로 계속 같이 만나서 그렇군요. 이런저런 상의도 하고 네. 또 미리 알 거는 알아야 되고 네네. 그것이 이제 어떤 총동창회 사업의 연속성 네. 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청취 시청자들은 저희 동문들이니까 예.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총동창 회장이 되신 걸까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회장님, 그러니까 선배님은 학창 시절에는 좀 어떤 학생이었는지. 예, 저는 뭐 학창 시절에는 아주 조용하고 별 특징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공부는 잘하셨던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내세울 정도로 잘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가요? 예, 그 후에 이제 제가 법대를 나와서 이제 사법시험을 보고 또 검사로서 이제 한 23년 정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창원지검장하고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라고 법무부에 네. 있는 조직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제 퇴직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동문들하고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직에 있다 보니까는 특히 인사 이동이 많은 네. 그런 자리잖아요. 네. 검사라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동문회하고는 좀 많이 동기들하고도 그렇고 동창들 사이에서 이게 좀 멀리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저도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요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꽤 오래 전인데 한 달 동안 만난 사람들을 한번 다시 다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80% 이상이 우리 동문들이더라고요. 그게 혹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게 한 기억인가요? 10년쯤 전의 일인데요. 10년쯤 전. 예.
정말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의식에 대해서 누구는 개인주의다, 저만 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 잡고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동기나 동창이나 멀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다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왜 학창 시절에 뭔가 되게 기억에 남는 친구, 만약에 보고 싶은 친구, 그 이후로 한참 못 봤다든가, 아니면 진짜 학교 다니면서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나쁜 추억이 됐건, 아니, 나쁜 기억이 됐건, 정말 좋은 추억이 됐건,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 같은 게 있나요? 예, 저는 그 친구들하고 특히 1학년 때, 네. 제가 1학년 13반이었는데, 네. 그 1학년 반창회도 하고요. 1학년 반창회요? 예. 또 오랜만에 만난 예,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동창회 출범 준비를 하면서 네. 이런저런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소식이 끊겼던 친구,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처음 보는 그리고 제가 늘 그 친구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했는데, 요번에 새로 만나게 됐어요. 40년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40년 만에, 거의 40년이 넘는 기간 만에 만난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자랑을 안 할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박석원이라고, 예. 저희 그러니까 7, 8년도에 예비고사 전국 수석을 한 친구가 제 짝이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한데 예비고사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능인데, 수능이요? 예. 그전에는 학력고사였고 그전에는 예비고사였어요. 학력고사 이전이 예비고사군요. 그렇죠. 예비고사는 네. 거기에 합격을 해야 대학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었고, 그 예비고사 점수 일정 부분이 또 본고사 점수에도 좀 반영이 되고 그런 거였지. 왜 거기서 전국 1등이었다면은 신문에 나오신 분이었겠네요. 예. 그때 회장님은 몇 등이십니까? 저는 그 친구보다는 그 친구가 완전히 넘사벽이었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던데,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동창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지난주에도 만났네요. 그렇군요.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부산에 있는 해운회사에서 사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동문 교사님, 선생님, 연대성 선생님이 계셨는데, 3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선배님이시면서 선생님이셨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종례가 끝나고 난 학교를 끝날 때 되면 학생 한 사람 이제 1번부터 이렇게 노래를 하나씩 골라와가지고 끝날 때 다 같이 합창을 하고 끝나는 그런 걸 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기다려지는, 물론 이제 학교 끝나는 거니까 더 좋기도 합니다만, 다 같이 한반 친구들이 물론 그때 유행하는 노래들 유행가들이 많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 노래를 다 같이 한번 부르고 그러고 이제 학교 끝나면 속이 좀 후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노래방에 가는 것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당시 고등학생들한테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셨지요. 뭔가 요즘 사람들 생각해서
이게 시선에서 보면은 되게 막 순수하다 이런 느낌이 예. 드는데 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까. 다른 반 친구들이 상당히 부러워했어요. 그거를요. 3반은 끝나고 노래 부르고 끝난다 이래. 그렇군요. 예. 작은 소모임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그런 소모임들에 대해서도 소모임들은 분명히 이제 당연히 뭐 어떤 정보라든가, 그러니까 본인한테 득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훨씬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슷한 직군으로 묶여 있다든가 이런다면. 그런데 그런 소모임들로부터 어떤 동문들의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뭐 총 동창회 차원의 어떤 기여, 참여 쪽으로 좀 수렴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직역별 모임이 이제 가장 이런 데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서건회, 건설인들 모임이고요. 서금회라고도 있습니다. 금융인 모임.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고시동지회도 있고 또 여러 그 직역에 있는 분들이 서중회라고 중국 쪽으로 또 관련이 있는 분들이 모이신 자리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요번에 어느 은행에 뭐 몇 회 후배가 들어왔다는데 그럼 자기네 은행 안에서는 그게 이제 또 금방 알려지죠. 그럼 서금회 차원에서 그분들을 이제 그 모임에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을 주축으로 해서 동기회가 더 이제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총동창회에도 같이 편입이 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직역별 또 지역별 이런 그 모임들을 찾아가서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호회도 뭐 당연히 그 대상이고요. 또 그 기수별, 횟수별로 동기들이 또 밴드, 밴드를 결성을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런 그 밴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 또 합창단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해서 자꾸 그분들이 역할을 해서 다른 자기 동기, 선배, 후배들을 자꾸 이렇게 동창회로 유도하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겠지요. 그렇군요. 뭔가 동창회에 그런 외연을 확장한다. 혹시 학창 시절에 서클 하셨나요?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조용한 학생이라고 그랬었지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뭐 당연히 선배님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좀 우려도 가지고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계속 처음부터 몇 번이나 그걸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면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모교라든가 동창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예전과는 좀 다를 거다라고 느끼시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하고 어떻게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면서 뭔가 이 서울인이라는 이 총동창회의 역할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어느 정도나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입시 제도에 그 학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중요한 그런 그 입시 제도가 되니까 학생들이 서로를 이제 경쟁자로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네 또 학원 그런 쪽에 더 유대감이 있지 학교하고는 좀 뭐 소원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상당히 있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단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는 사실 그 동창이라는 관계가 네. 그 이상 좋은 관계는 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뭐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지나고, 아니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받은 혜택들이 참 많더군요. 아마 모르게 받은 혜택이, 모르고 받은 혜택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알고 받은 혜택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아니 뭐 여러 모임이나 선후배 뭐 그런 쪽에 나가서 선배들 경험담 듣고 네. 또 뭐 여러 좀 지도도 받고 굉장히 네. 그리고 또 아유 저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나도 좀 그렇죠. 좀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에 이 총동창회장을 제안을 받고 네. 저도 이제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모교로부터 이만한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 나도 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거절하는 것은 그 도리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결국은 네. 뭐 더 이상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더군요. 네. 예, 좀 물개 박수를 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동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뭐 당부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참여하는 동창회, 찾아가는 동창회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서울고등학교 출신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본인한테 주었던 자부심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알게 모르게 받은 혜택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서울고등학교 출신이냐고. 뭔가 좀 다르다 싶었더니 역시 학교를 좋은 곳을 나왔다는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모든 동문들한테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각자가 내가 그래도 다른 학교가 아니고 서울고등학교라는 이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떤 그 도움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이 학교 동창회 그런 쪽에 대한 애정이 새로 솟아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또 냉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동창들 사이에 이제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잔 충돌은 없어요. 큰 거. 그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친정어머니하고는 굉장히 아주 사소한 걸로 자꾸 그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 얘기는 서로가 서로 가깝고 친하고 그러니 모든 그야말로 나한테 할 도리를 다 하고 서로가 지킬 거 지키고 잘해주고 이래야 될 거라는 기대를 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무슨 사정이 안 좋아서 좀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런 경우 그야말로 원수가 되고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로 화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는 그런 동창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문 여러분께는 물론 관심과 성원 이 이상 더 부탁드릴 게 없고요. 동창회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좋은데요. 뭔가 라임도 좋은 것 같고, 예. 찾아가는 동창회, 예. 참여하는 동창회. 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전임 바로 신현호 회장, 30대, 그러니까 29회 졸업생들이 만든 네. 캐치프레이즈인데, 저도 뭐 거기에 이의도 없고, 그 이상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계승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총동창회 이끌어 가시느라 많은 수고 있으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농담조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열심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잘만 하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동창회 찾아가는 동창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